담보등에 관한 법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등기 담보등에 관한 법률을 보시면은요, 이건 되게 간단한 것이에요. 가등기 담보는 공부할 때 조금 어려운데요, 문제를 꼭 풀어야 돼요. 먼저 우리가 돈을 빌리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소비 대차하고 매매하고요. 이 건물이 지금 5억짜리잖아요. 5억짜리를 담보로 이 을한테요, 소비 대차에 의해서 돈을 빌리고, 내가 혹시 돈을 못 갚으면 대신 물건으로 변제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이 을이요, 자기 앞으로 뭐를 한다, 가등기를 하든지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요. 그러면 가등기라면 그걸 가등기 담보고, 소유권 이전 등기라면 양도 담보라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등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소유자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양도 담보권자에 불과하다 이 말이죠. 그건 왜 그러는가, 이게 이제 문제죠. 우리는요, 등기를 했다 해서 무조건 소유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등기를 했을 때 소유자가 되는 것은 뭐가 있어요? 그래서 매매하고 증여하고 교환하고, 딱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는요, 소비 대차잖아. 돈 빌리는 거. 차용증 쓰고 돈 빌리고 등기했다 해서 소유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는 뭐란다, 양도 담보, 가등기 담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소유자가 아니니까 결국 누가 소유자예요? 설정자가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설정자가 소유자니까 어떻게 해요? 목적물을 뭐래서 점유해서 사용하고 수익을 해요. 그러니까 이 갑이요, 과실을 수취하는 거예요. 등기가 돼 있어도 을이 소유자가 아니까 을이 과실을 수취하는 게 아니고, 이 월세를 갑이 받아먹는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언제 그러면 을이 그러면 소유자가 되냐? 청산 절차가 종료가 돼야 돼요. 청산 절차가 종료가 되면 을이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을이요, 지금 봐봐요. 특히 양도담보의 경우는요, 등기가 지금 누가 앞으로 되어 있어요? 누가 앞으로? 을 앞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3자가 봤을 때는 누가 소유자처럼 보여요? 을이 소유자처럼 보이죠, 을이? 그래서 을이 이것을 병한테 처분하죠. 병이 선악이 아니에요. 선의일 때만 소유자가 돼요. 선의일 때만. 알겠죠? 그래서 청산 절차에 의하지 않고 을이 병한테 처분할 때 소유권을 취득할 수도 있는 거예요. 누구일 때요? 선의일 때. 선의일 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양도담보라고 하고, 이러면 우리가 이제 환매에서 보면 매도담보가 나오거든요. 돈을 빌리는데 여기는 2억에 대한 이자를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요, 2억에, 이 갑이는 5억짜리 집을요, 을한테 돈을 빌리면서 2억으로 매매를 해요. 5억짜리 2억으로 매매를 해. 그러고 나서 어때요? 여기는 이자를 안 줘요, 이자를 안 주는 대신에 을한테 집을 넘기고 등기를 해줘요. 그럼 을이 완전한 소유자가 돼요. 그러고 나서 갑이 을한테 몇 년 안에요?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 안에 다시 사오는 거예요. 5년 안에, 3년 안에 그걸 환매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돈을 빌리는 방법이 소비 대차에 의해서 돈을 빌리는 방법이 있고, 뭐에 의해서요? 매매로 돈을 빌리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매매의 형식을 빌리는 것은 뭐다? 이것은 환매라고 하는 매도담보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요, 이 전체를 묶어서 넓은 의미의 양도담보라고 그래요. 알겠죠? 이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요. 여기 한번 보시죠. 자, 우리가 가등기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담보 가등기하고 순위 보존적 가등기하고요. 그러면 이러면 어떻게 하죠? 여기 담보 가등기하고 순위 보존적 가등기, 순위 보존적 가등기가 있단 말이죠. 순위 보존적 가등기. 그럼 순위 보존적 가등기는 매매라든가 교환이라든가 증여를 하고, 매매라든가 교환이라든가 증여를 하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담보 가등기는 언제 하죠? 담보 가등기는 소비대차, 돈을 빌리고 한단 말이죠. 물어보는 거죠. 야, 너 어떻게 해서 가등기 했어? 아, 나 돈 빌리고 담보 가등기. 야, 너 어떻게 가등기 했어? 매매 교환 증여를 했다. 매매 교환 증여. 그럼 뭐다? 그건 순위 보존적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뭐다?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한다, 이렇게 얘기해. 물어본다 이 말이죠. 너 뭐 때문에 가등기 했어? 물어봐. 그랬더니 나 매매 계약하고, 그럼 순위 보존적. 나 돈 빌리고, 그럼 담보 가등기, 이런 말이죠. 자, 두 번째요. 양도담보 목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여러분 좀 봐봐요. 양도담보는 일단 등기가 누가 앞으로 돼 있죠? 양도담보로 등기가 누가 앞으로 돼 있어? 등기가 매수인 앞으로 돼 있죠? 매수인 앞으로 돼 있잖아요. 을 앞으로 돼 있죠? 채권자 앞으로. 등기비용은 누가 부담한다? 채권자가 부담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분요, 제3자를 원칙적으로 양도담보권자를 할 수 없잖아요. 가등기 담보권자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떤 경우가 가능하죠? 갑과 을과 병 간에 3자 간에 뭐가 있으면? 합의가 있으면 제3자를 가등기 담보권자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 다음 우리가 가등기 담보권은 실행될 때까지는요, 실제로 가등기 담보권자는 양도 담보권자는 아까 소유자라고 했어요? 소유자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소유자가 아니죠. 그럼 누가 소유자다? 설정자가 소유자라고 그랬죠? 설정자이다. 소유권은 설정자에게 있다. 그 설정자가요, 목적물을 어떻게 한다? 사용하고 수익을 한다. 알겠죠? 또
요 설정자가요 제3자에게 용유물권을 설정하거나 제3자한테 임대한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이요? 결국 이 임대료랑 과실 있죠. 과실 월세죠. 과실 수취권은 누구한테 있다? 과실 수취권은요. 수취권 누구한테? 설정자한테 있다면 이건 양도담보권자가 아니고 설정자한테 있다. 설정자한테. 그 다음에 5번요. 과실 수취권을 포함한 사용수익권은 청산 절차가 종료돼. 좀 이따 우리 배울 거예요. 그때 이제 채권자한테 간다. 청산 절차가 종료됐을 때만 채권자한테. 여기 이제 우리가 이제 양도담보는 지금까지 양도담보 시작도 안 했어요. 가등기담보요. 우리가 지금 가등기담보를 하기 위해서 지금 기본적인 것을 공부하고 있다 이 말이죠. 다른 거 모르겠는데 이 글씨체가 되게 마음에 들어요. 다른 것은 막 글씨가 퍼지는데 이건 글씨가요 촬영을 해도 퍼지지 않더라고요. 우리 실장이요 성격은 조금 그런데요. 아무튼 이런 것도 잘 찾아내요. 알겠죠? 자 보면 여기요 소비대차, 준소비대차죠. 그다음에 여기요 등기나 등록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뭐라 한다? 예약 당시의 가액이 이 물건의 가액이요 이거보다 더 커야 돼요. 왜 그러냐 봐봐요. 옛날에요 이 가등기 담보법이 있기 전에 옛날에는요 어떻게 했냐 봐봐. 이 건물이 지금 5억짜리예요 5억짜리를 갑이 을한테요 2억을 빌려 2억을 빌리고 을한테요 가등기를 해놔. 그런데 나중에 갑이 돈 갚는다 했는데 돈을 못 갚아. 이러면 그럴 수 있어 없어? 그럴 수 있잖아요. 돈을 못 갚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문제가 발생하냐. 돈을 못 갚으면요 이 을이라는 사람이요 5억에서 2억을 빼면 얼마예요? 3억이죠. 이 3억을 갑한테 안 주고 바로 그냥 여기서 번득기를 해버려. 번득기를 해가지고 바로 그냥 소유권을 취득해버려. 옛날에는. 그리고 이걸 명동사채업자죠. 그래서 여기요 전두환 정권에서 이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가등기 담보법을 만들어가지고요. 그럼 이걸 어떻게 했죠? 이 5억에서 2억을 빼면 3억이죠. 이 3억을 청산금이라고 해가지고 이 청산금을 너가 소유자가 되고 싶으면 너가 빌려준 돈 2억이고 이 집 3억이니까 너 3억을 이 사람한테 돌려주라 이 말이죠. 알죠? 이렇게 돌려주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청산 절차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돈을 돌려주고 소유권을 취득해라. 이게 지금 뭐다? 가등기 담보법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가등기 담보법이 되려면 물건의 가격이 돈 빌린 것보다 더 커야 되겠어요? 적어야 되겠어요? 커야지. 옛날에는 컸을 때 다 먹어버렸는데 우리 채권자가 지금은 그 차액을 채무자한테 돌려주라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등기 담보법에 적용되려면 이 물건은 5억인데 2억만 빌려주고 이놈이 그대로 먹어버리면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이 돈 차액 얼마? 3억. 3억을 을이 갑한테 돌려주고 소유권을 취득해라 이 말이죠. 이것을 적용되고요. 여기는 봐봐 5억인데요. 돈은 6억을 빌렸어. 집은 5억인데 6억을 빌렸어. 그러면 여러분 이건 어떻게 된 거야? 이 사람은 손해가 있어 없어? 손해가 있어요? 이 갑이? 없죠. 이런 경우 더 좋은 거잖아요. 우리는요 5억짜리 6억의 판권이죠. 그러니까 법이 굳이 이 사람을 보호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물건의 가격이 채권보다 더 적을 때는 알겠죠? 채권이 더 클 때는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가담법 적용 안 해요. 여기를 봐봐요. 여기 2억이죠. 여기는 5억이니까 차액이 3억이죠. 물건이 더 큰 것처럼 보이지만 1순위의 근저권이 선순위, 후순위는 빼요. 선순위 것은 더해. 더했더니 얼마가 돼요? 6억이 되죠. 여기는 얼마가 되죠? 5억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더 크죠. 그러나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이것만 보면 가등기담보만 보면은 여기가 더 큰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 선순위는 더하는 거예요. 후순위는 더하지 않아요. 선순위 걸 더해가지고 이것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과가 돼야 돼. 예약 당시에 초과가 돼야 돼. 물건의 가격이. 중요해요. 두 번째요. 등기나 등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동사는 안 되고 유치권하고 점유권은 등기하지 않으니까 안 되고 그러면 전세권하고 저당권은 등기하죠. 등기를 해도 이것은 민법에 적용되니까 가담법에 적용한다. 그래서 우리가 전세권은 가담법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게 시험에 한번 나왔어. 우리 시험에 또 뭐가 나와서 고려청자. 고려청자는 동산이죠. 적용되지 않아요. 동사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등기나 등록을 반드시 할 수 있어야 돼. 그 다음에요. 소비대차. 여러분 소비대차는 돈 빌려주는 거죠. 차용물, 대여금 빌리는 거죠. 차용물, 대여금 빌리는 거죠. 뭐는 안 돼요? 공사대금 안 되고 매매대금 안 돼요. 매매대금하고 소비대차 안 돼요. 그런데 봐봐요. 아무튼 뭐만 있어야 돼요? 소비대차만 있어야 돼요. 여기 봐봐 여기. 매매대금과 소비대차가 있었는데 매매대금이 없어지고 소비대차만 남았어. 그러면 가담법이 적용이 돼. 아무튼 소비대차에다가 매매대금 붙으면 절대 안 돼. 공사대금, 매매대금 뭐 이거 절대로 안 돼요. 순수하게 뭐만 있어야 돼요? 소비대차, 준소비대차만 남아야 돼. 소비대차라는 것은 돈 빌려줬으니까 차용, 돈을 빌리면 차용이고 돈을 빌려주면 뭐를 했다고 한다? 대여했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대여금이나 차용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알겠죠? 다른 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자 그럼 봐봐요 이제요. 이거 방금 우리가 설명한 거죠? 소비대차.
가등기담보법 차용물에 반환에 대해서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만 적용이 된다. 그 다음에 차용금 반환 되죠. 차용물 반환 되잖아요. 근데 그 외의 원인이 매매대금. 아까 말했죠. 차용물하고 매매대금이 있으면 된다겠어, 안 된다겠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경유된 가등기라도 그 후에 후자가 먼저 매매대금 공사대금이 소멸하고 없어. 그럼 남는 게 뭐밖에 없어요? 차용금만 남아있죠. 그러면 가담법이 적용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매매대금이라든가 불화대금, 공사대금은 된다 안 된다? 안 돼. 이게요 시험이요 의외로요 정답으로 많이 나와. 아무것도 아니어도 매매대금 바로 안 돼. 공사대금 바로 안 돼. 그 다음에 반드시 등기나 등록을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요. 고려청자는요 등기 등록이 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적용되지 않아요. 질권, 저당권, 전세권은요 민법에서 배웠죠? 그래서 적용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예약 당시에요 물건의 가격이 채권, 돈 빌린 것보다 더 커야 돼요. 이때는 어떻게 한다고 했죠? 선순위를 더해서 판단해요? 빼고 판단해요? 선순위는 더하고 후순위는 빼고. 알겠죠? 그래서 초과해야 돼요. 초과. 만약에요 예약 당시 시가가 피담보 채무에게 미치지 못하는 경우 미달된다? 그러면 청산 절차를 이행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죠. 없다. 청산 절차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자 이제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 용어를 하나 정리해야 돼요. 용어를 정리하면요 여기 지금 갑이라는 사람이죠. 이 갑을 뭐라 한다? 채무자 등이라고 그래. 채무자 등은 좀 나중에 시험에 나와. 채무자는 채무자뿐만 아니라 물상보증인 제3취득자 이 사람들이 다 채무자가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봐봐요. 여기 가등기 담보권자 여기 이 가등기 담보권자 이걸 기준으로 해서 가등기 담보권자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을 선순위, 이 사람은요 선순위, 밑에 있는 것을 후순위라고 그래. 근데 우리 아까요 청산금을 정할 때는요 모든 채권액을 더하는 거예요? 선순위까지만 더하는 거예요? 선순위만. 여기는 얼마죠? 5억이고 이 두 개를 다 더하면 얼마죠? 5억에서 3억을 빼면 얼마가 되죠? 2억이죠? 2억이고 만약에 선순위가 없으면 5억에서 2억을 빼면 얼마가 되고? 3억이 되고. 이해됐나요? 선순위가 있으면 더해가지고 5억에서 1억 빼고 2억 빼니까 얼마가 남아? 2억. 이것을 청산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산금을 정할 때는 모든 채권액을 공제하는 것은 아니다. 후순위는 더한다, 더하지 않는다, 더하지 않는다 이렇게. 알겠죠? 자, 선순위가 있을 때 어떻게 한다고? 선순위가 있을 때 5억에서 2억, 3억을 빼면 2억이죠. 선순위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 청산금이 3억이고 있을 때는 2억이고. 자, 후순위가 뭐죠? 후순위. 여러분 후순위가 뭐예요? 후순위는요 가등기 담보권자보다 밑에 있는, 알겠죠? 밑에 있는 누구다? 저당권자, 전세권자, 가등기 담보권자. 알겠죠? 이 사람을 후순위다 이렇게 얘기해. 후순위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채무자 등이란 뭐죠? 채무자 등. 나왔죠? 채무자 등이란 채무자 물상보증인 제3취득자다. 그 용어를 정리했죠? 지금 선순위, 후순위. 용어 정리가 됐어요? 알겠죠? 이것을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요 여기 보면 12조에 보면 담보 가등기 권리자. 이건 누구냐? 담보 가등기 권리자. 그래서 채권자라고 그래요. 우리 시험에 나왔죠? 채무자의 선택. 그러면 안 돼. 채권자가 선택해. 제3조에 따른 담보권 실행.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귀속청산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귀속청산을 하든지 그 다음에 경매를 청구한대. 경매라는 둘 중 하나. 다른 건 절대 안 돼. 둘 중 하나만 해야 돼. 자, 여러분요 귀속청산이 뭔가 봐봐. 여기 이 건물이 지금 5억짜리죠. 5억짜리인데 내가요 돈을 2억을 빌려줬어. 그러면 차액이 얼마죠? 차액이 3억이죠. 이 3억을 우리 갑한테 주고 자기가 소유권을 취득하겠다 이 말이지. 내가.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집에 돌아가면 뭐라고 그래? 집에 돌아가는 것을 귀가로 가죠. 귀속은 나한테 돌아온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요 5억에서 2억을 빌려준 게 옛날에 있으니까 내가 얼마만 주면 내 거에 될 수 있죠? 3억. 이 3억을 청산금이라고 그래. 이 청산금을 의리갑에게 지급하고 자기가 바로 소유자가 돼버려. 그걸 귀속청산이라고 그래. 그런데 경매란 말이 뭐예요? 경매는 내가 먹겠다는 거예요. 제3자한테 팔고 돈만 받겠다는 거예요. 돈만 받겠다. 그것을 경매라고 그래. 이것을 누군가? 채권자가 가등기 담보 권리자잖아요. 담보 가등기 권리자의 선택에 따라서 선택 둘 중에 하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산 방법에는 귀속청산하고 경매하고 두 개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럼 봐봐요. 귀속은 뭐죠? 내가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사적 실행이라고 그래요. 근데 경매는 누가 하죠? 경매는 국가기관이 하죠. 그래서 경매를 공적이라고 하고요. 그럼 경매는 뭐예요? 집을 제3자한테 파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처분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봐봐요. 여기요. 귀속청산은 어디가 있어요? 가등기 담보법에 있고요. 경매는 어디가 있어요? 민사집행법에 있어요. 그럼 여러분 시험이요. 귀속청산이 더 시험에 잘 나오겠어요? 경매가 더 시험에 잘 나오겠어요?
우리가 가등담보법에서는 귀속이 더 잘 나오겠어, 경매가 더 잘 나오겠어? 여러분요, 우리가 지금 무슨 법 배우고 있어요? 여러분 민사집행법 배우고 가담법 배워. 가등기담보법이죠. 그러니까 귀속청산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여기는요, 가등기 담보권을 실행하는 방법으로 권리 취득에 의한 사적 실행이죠. 권리 취득에 의한 사적 실행, 이것을 귀속청산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귀속청산이다. 알겠죠? 귀속청산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경매죠. 경매에 의한 것을 뭐란다? 공적 실행이죠. 경매에 의한 거. 그래서 가등기 담보법은 귀속청산과 그 다음에 경매 신청에 의한 우선 변제만 인정하고, 가등기 담보권자 주도에 의한 처분, 가등기 담보권자 주도에 의한 처분은 돼, 안 돼? 안 돼. 처분하려면 뭐만 처분해야 돼? 공매만, 경매만 해야 돼. 귀속청산은요, 파는 게 아니죠. 처분하는 게 아니죠. 자기가 그걸 사는 거죠. 그러니까 가등기 담보권자에 의한, 가등기 담보권자의 처분, 그것은 인정된다 안 된다? 인정되지 않는다. 인정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것은 인정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것이 이제 귀속청산이에요. 이것만 보면 끝이에요. 알겠죠? 그럼 이건 귀속청산은 뭐냐? 여기 한번 봐봐요. 이건 무슨 규정으로 되어 있죠? 무슨 규정?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죠? 자, 그럼 봐봐. 우리가 여기 이렇게 있으면요, 여기요 을이죠? 을이 1월 1일부터요 6월 1일까지. 그래서 돈을요 1억을 빌려줬어. 여기 3억인데. 그럼 3억에서 1억 빼면 청산금이 얼마예요? 2억이죠? 그런데 2억을 안 주니까 을이요 2억을 주고 자기가 소유권을 취득하려고 그래. 그럼 6월 1일이 변제기죠? 변제기 후니까 언제요? 6월 10날. 6월 10날. 청산금이 얼마죠? 2억. 청산금을 채무자 등은 아까 채무자가 누구누가 채무자라고 그랬죠? 채무자, 물상보증인, 제3취득자. 이 채무자 등에 통지를 해. 그래서 7월 1일 도달을 했어. 그래도 몇 개월 기다려야 돼요? 2개월. 2개월을 기다려야 돼. 2개월. 이건 단축이 절대로 안 돼. 무슨 규정이니까? 강요 규정. 2개월이 되죠? 그럼 어떻게 아까 청산금이 얼마라고 그랬죠? 2억. 그럼 청산금을 지급을 해. 이 청산금을 지급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청산 절차가 종료됐다 이렇게 얘기해. 아까 우리 아까 과실수취권은요, 청산 절차가 종료되면 과실수취권은 누구한테 간다고 그랬죠? 채권자에게 간다 이랬단 말이죠. 그래서 청산금을 지급하고, 가등기 담보의 경우는 본등기를 하고, 양도 담보의 경우는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뭐란다? 귀속청산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봐봐요. 여기까지 쭉 얘기해. 지금 박스가 지금 쭉 오죠? 이게 지금 뭐예요? 귀속청산이죠? 무슨 규정이에요? 강행 규정이죠? 봐봐. 여기서 본등기를요, 청산금을 지급하지 않고 본등기했어. 유효, 무효? 무효. 만료되기 전에 본등기했어. 유효, 무효? 무효. 2개월을 단축했어. 유효, 무효? 무효. 통지를 안 했어. 유효, 무효? 무효. 채무자 등 한 사람이라도 누락됐어. 유효, 무효? 무효. 청산금 통지 안 했어. 유효, 무효? 무효. 변제기 전에 했어. 유효, 무효? 무효. 알겠죠? 이게 지금 내가 말하는 게 다 문제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죠? 다시 청산 절차를 다시 거쳤어. 처음부터 다시 청산 절차를 거쳤어. 그때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라도 빠지면 무효인데 다시 거쳤어. 다시 청산 절차를 다시 거치면 유효가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요, 청산금은 이게 가장 중요해. 청산금은요 주관적으로 평가하고, 여기 3, 4가 중요해. 청산금이 없다? 없어도 통지해야 돼. 청산금을 통지하죠? 더 이상 다툴 수가 없어. 자, 청산금이 없다? 없다고 통지해야 돼. 청산금 통지를 했다? 더 이상 다툴 수가 없어. 알겠죠? 그래,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청산금이 없어도 없다고 통지를 해줘야 되고, 청산금 통지를 잘못해서 봐봐. 이 사람이 이게 5억짜리예요. 그런데 자기가 빌려준 돈은 2억이에요. 을이요? 근데 주관적으로 평가하니까 을이요. 이 건물이, 야, 을이 말하냐? 을이 가만한테 너 것은 5억이 아니고 2억이야. 내가 너한테 빌려준 돈 2억. 나는 너한테 청산금 줄 게 없어. 이렇게 통지해야 돼. 청산금이 없어도 없다고 통지해야 돼. 그러면 갑은 생각을 어때요? 이게 분명히 얼마짜리죠? 5억짜리인데 을이란 놈이요 2억이라고 해가지고 돈 줄 게 없다잖아요. 그럼 열 받아 안 받아? 열 받죠? 그러면 여기에 2개월의 기간을 줬잖아요. 이 2개월의 기간 안에 다른 데 가서 돈을 빌려와가지고 돈을 갚고 등기를 말소해야죠. 내 말 지금 이해됐죠? 그러니까 청산금이 없어도 통지해야 돼. 그런데 이놈이 주관적으로 평가하니까 잘못 평가했어. 어떻게 평가했다? 이거 5억짜리인데 이걸 8억으로 평가한 거야. 잘못해가지고. 자기가 빌려준 돈 2억인데 차익이 6억이죠. 원래는 3억만 줘야 되는데 6억을 준다. 한 번 6억 준다고 통지하죠. 그럼 더 이상 다툴 수 없이 무조건 6억을 줘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법이 어디가 있냐고. 이런 봐봐. 물건 가격이 얼마냐는 것은 내가 어떻게 평가하냐고. 감정평가사. 국가가 평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간단하게. 근데 이것을요, 나한테 평가하라. 말이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아무도 이걸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봐봐요. 그러니까 이 법은요, 죽은 법, 이걸 사법이라고, 죽은 법이다. 그런데 이 법을 없애버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명동사채업자가 다시 또 그런 짓을 하죠. 5억짜리를 잡고 2억을 빌려줬다가 3억을 안 주고 자기가 먹어버리죠. 그럼 그 짓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이 법을 그냥 그대로 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은 한 문제밖에 안 나와. 알겠죠? 옛날에는 막 두 문제씩 나왔거든요. 옛날에는요, 안 나와. 알겠죠? 근데 28회인가 30회인가 여기 또 두 문제 나와. 어떤 미친놈이요? 그걸 낸 거죠. 정신없는 놈이. 자, 여기 봐봐요. 이 주관적 가치에 미달된다. 봐봐. 아까 말했죠. 물건의 가격을 너 마음대로 평가를 했어. 근데 내가 내 마음대로 평가했죠. 아,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뭐냐고요? 그 다음에 봐봐. 우리는요, 여기 보면, 여기 봐봐요. 이게 지금 값이 있고, 여기 A가 있고, 이거 B가 있죠. 그럼 여기 5억짜리죠. 이게 2억을 빌려주고, 이 사람도 2억을 빌려줬어. 그럼 원래는 어떻게 해서 5억에서 2억을 빼죠. 그럼 얼마죠? 3억이죠. 그 3억이면, 청산금 3억이면 후순위 이 B가 2억을 받아가야지. 남은 돈이 얼마죠? 1억. 1억은 값이 가져가야죠. 내 말 지금 이해됐죠? 그런데 아까 어떻게 평가라고 했죠? 이 값이요? A가 주관적으로 평가한다고 그랬죠. 주관적으로 평가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2억. 내가 빌려준 돈 2억. 나는 나한테 줄 게 없네. 그럼 청산금이 없죠. 그럼 이 사람이 받아갈 게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이 후순위는 유리해요? 불리해요? 불리하죠. 그러니까 이 후순위도 찍소리하게끔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일단요, 이 A가요, 갑한테요, 청산금 없다고 통지했어. 통지하면 바로 후순위한테도 통지해야 돼. 청산금 없다고, 후순위한테. 그럼 후순위는 열받아, 안 받아? 열받죠. 내가 분명히 이거 5억짜리인데 무슨 2억짜리냐고. 그럼 어떡한다? 후순위는 반드시 2개월의 기간 안에만, 청산 기간 안에만, 언제까지요? 7월 1일에서 9월 1일 사이에서만 먼저 경미를 청구하는 거예요. 아, 그럼 경미합시다. 이렇게 경미합시다. 원래 이 사람은 언제 경미해야 돼요? 1월 1일부터 12월 1일이면 12월 1일 변제기 때 돈 안 갚으면 경미해야 되죠. 그런데 법에 청산기간 안에만 경미를 하라고 했으니까 변제기까지는 기다릴 수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변제기 전이라도 경미를 청구한다 이 말이죠. 변제기 전이라도, 그건 3대 요건이에요. 청산기간 내 변제기 전이라도 경미를 청구해. 문제는 뭐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저당권에 보면 뭐가 나오죠?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말소 기준 권리가 뭐가 있어요?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그 다음에 가등기 담보. 이 가등기 담보도 말소 기준 권리예요. 경매가 되면 가등기 담보 이하는 다 없어져요. 경매가 되면요. 그럼 여기 한번 봐봐요. 이 사람이 경매를 청구하죠. 경매를 청구하면 가등기 담보는 무조건 소멸해요. 알겠죠? 무조건 소멸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한다? 이 가등기 담보에 의해서 경매를 청구하면 가등기 담보는 무조건 소멸하니까 경매를 청구하면 가등기에게서 본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소멸하니까. 우리가 가등기 담보는 말소 기준 권리라고. 경매가 되면 무조건 소멸하는 것이라고. 그러니까요, 지금 이 구조를 여러분들이 잘, 이거 하나만, 다른 건 몰라도 가등기 담보는 이거 하나만 정확하게 여러분 알고 있으면 무조건 문제를 맞추는 거예요. 변제기구, 청산금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하고 그 통지가 도달하는 날부터 2개월에 결례해야 돼. 그러고 나서 언제다? 청산금을 지급하고 가등기는 본등기를 하고 그 다음에 양도담보는 바로 그냥 이미 등기가 되어 있죠. 양도담보는 바로 소유권 취득하고, 만약에 청산금 통지가 채무자 등에게 도달하면요, 지체 없이 후순위한테 통지하죠. 이때 후순위는 청산금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때는 후순위는 청산기간 내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경매를 청구하고, 경매가 청구되면 담보 가등기는 무조건 소멸하죠. 그래서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기속청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이것만 있으면 안 되니까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면서 볼 거란 말이죠. 됐죠? 자, 이제 보면 우리가 이제 담보권 실행 통지죠. 청산금은 담보권 실행 통지 당시 부동산의 가액에서, 아까 5억이죠? 5억에서 피담보 채권이 얼마죠? 2억이죠? 2억을 뺀 거. 그건 얼마다? 3억이다 이 말이죠. 이것을 뭐란다? 청산금이고, 아까 우리 청산금 할 때는 후순위를 포함한다, 선순위를 포함한다? 선순위를 포함하고, 선순위를 포함하고 후순위를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부동산이 2개 이상이다? 그러면 각각의 채권과 비용, 이게 좀 이따 나올 거예요. 문제, 채권과 비용을 밝혀야 된다. 별로 중요하지 않는데 좀 법조문의가 나오고요. 우리가 청산금을 어떻게 평가한다고 그랬죠? 주관적으로 평가한다. 채권자가 나름대로 평가한 청산금, 나름대로 평가했단 말이에요. 채권자 나름대로 평가했단 말이에요. 무슨 평가를 했다? 주관적인 평가를 했다 이 말이잖아요. 객관적인 청산금 평가에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청산기간 진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청산금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없다. 청산금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없다고 뭐를 해야 된다? 통지하고. 청산금 한번 통지했어. 한번 통지했어. 한번 통지하면 더 이상 뭐 할 수 없다? 다툴 수 없다. 멍청한 놈은 보호 안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잘못 통지한 놈은 보호하지 않겠다. 자, 그 다음에 여기요. 통지 절차죠. 통지. 통지 절차는 어떻게 통지한다? 채권의 변제기 후. 변제기 후. 뭐를? 청산금을 누구한테? 채무자 등에게 통지하고 통지가 채무자 등에게 도달한다고 또 몇 개월이다? 2개월. 이게 법조문 그대로예요. 아까 말했죠? 박스. 아까 박스가 이거잖아요. 여기 봐봐요. 이거잖아요. 이거. 변제기 후 청산금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하고 2개월이 지나야 된다. 알겠죠? 이게 바로 뭐냐면 이거잖아요. 자, 변제기 후 청산금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하고 2개월이 지나야 된다. 알겠죠? 통지의 상대방은 누구한테 통지하? 누구한테? 채무자 등. 채무자 등은 누구누구다? 채무자, 물상보증인, 제3취득자. 일부에 대해서 통지를 하지 않죠? 알겠죠? 그러면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편법으로 본등기에도 무효가 돼. 그런데 다시 청산 절차를 거치면 뭐가 된다? 유효이다. 유효. 통지는 변제기 후 언제라도 하면 된다. 후순이다. 후순이 언제? 청산기간 내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뭘 할 수 있다?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알겠죠? 그래서 청산기간의 한정이 나왔죠? 청산기간의 한정에서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뭘 할 수 있다?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딱 이게 중요하죠? 알겠죠? 이것이 중요하다. 자요, 담보가 듣기는 좀 봐봐요. 경매가 되죠, 경매 신청이 되면 담보가 듣기는 무조건 소멸 하죠? 그러니까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제가 얘기했던 것 다시 한번 지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고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거 뭐가 있다? 청산이죠? 청산기간이 경과한 후에 2개월이 경과한 후 청산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돼. 이것을 뭐라 한다? 이것을 청산 절차가 종료됐다 그래. 청산 절차가 뭐가 된다? 종료가 된다. 그럼 여러분 청산 절차가 종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청산 절차가 종료됐죠. 그럼 어떻게 돼요? 과실 수취권은 누구한테 간다? 과실은 채권자한테 간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과실 수취권은 채권자한테 간다. 자, 이번엔요. 채무자가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 청산금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다. 그러면 안 돼. 대항하지 못해. 청산기간 지나기 전 아까 우리 무슨 규정이라고 그랬어? 강행규정. 대항하지 못한다고. 청산금 지급은 언제 한다? 청산기간이 만료될 때. 몇 개월이다? 2개월. 알겠죠? 그러면 어때요? 청산기간이 만료되면 청산금의 지급과 그 다음에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청구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또는 양도담보의 경우는 목적물의 인도. 알겠죠? 그래서 청산금을 지급할 테니 청산금 준다. 그러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라든가 소유권 이전 느낌의 인도 채무가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그래서 우리는요, 원래 이제 가등기 담보를 하고 돈을 빌리잖아요. 가등기 담보를 하고 돈을 빌리죠. 그러면은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은 담보가등기는 자동적으로 소멸하니까 동시행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건 그게 아니에요. 청산 절차가 만료가 되면은 청산금을 지급하고 설정자는 알겠죠? 청산금을 지급하고 그다음에 채권자는 청산금을 지급하고 그럼 어떻게 한다? 채권자는요 가등기에서 무슨 등기라고? 본등기라고. 만약에 양도담보의 경우는 이미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목적물의 인도 이 두 가지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우리 여러분요 청산금을 지급하기 이전에 본등기를 한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무슨 규정? 강행규정 위반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여기요 청산 절차를 위반해서 본등기가 됐다. 그러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무조건 무효이다. 그런데 다시 청산 절차를 거치면 뭐다? 유효이다. 이렇게 다시 청산 절차를 거치면 유효이다. 됐죠? 그러면 본등기한 소유권 취득이죠. 이미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 있죠. 이미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것을 뭘 한다고? 양도담보죠. 양도담보는 청산금을 지급하면 바로 그냥 지금한테 소유권을 취득하고요. 가등기인 경우는요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채무자 등의 등기 말소 청구죠.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지 아까 얘기했죠.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을이 이걸 병한테 처분했다. 병은 누구일 때 소유권 취득한다 그랬죠? 선의일 때 소유권 취득한다. 선의일 때. 알았죠? 우리가 첫 시간에 한 거예요. 맨 처음에 한 것이다 이 말이죠. 자 이제 뭐죠? 이제 마지막으로 경매예요. 경매. 우리는 경매는요 아까 말했죠. 채권자, 가등기 권리자, 채권자가요 귀속 청산하고 경매 중에서 선택한다고 그랬죠. 아까 우리 담보 가등기는 어떻게 돼요?
담보 가등기는 경매가 되면은 저당권으로 봐. 저당권은 우선 변제권하고 물상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등기 담보도 우선 변제와 물상대가 있고, 가등기 담보권이 경매가 되면 무조건 소멸해요. 무조건 소멸해. 알겠죠? 여기 보면 경매가 되면은 담보 가등기를 뭐로 본다? 저당권으로 본다 이 말이죠. 언제부터 저당권으로 본다? 가등기 담보가 설정된 때부터 저당권으로 봐. 경매가 될 때부터 저당권으로 본 것이 아니고. 알겠죠? 그것을 저당권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4번 담보 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 개시 결정이 있죠? 그 다음에 경매 개시 결정이 있으면 우리가 아까 뭐라 했죠? 여기 봐봐. 이건 이제 시험에 나오기 좀 힘든데요. 우리가 이제 뭐냐면 가등기는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두 가지. 하나는 매매 계약을 하고 순위 보존증. 하나는 돈을 빌려주고 담보 가등기죠. 근데 담보 가등기는 가등기만 되어 있고 원금이 얼마고 이자가 얼마고 이런 것이 등기부에는 등기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등기부에는 등기 안 돼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가등기가 있는 건물이 경매가 되면은 법원은 뭐라냐? 가등기 걸리지 않대. 혹시 너 담보 가등기 걸리지 않냐? 그러면 너 담보 가등기 아까 뭐라고 했죠? 우리가 경매가 되면 무조건 소멸한다고 그랬죠? 무조건 소멸하고 순서에 의해서 우선 변제를 받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가 그러면 우리 법원이 너 돈이 얼마인지 알아야 돈을 주니 원금이 얼마고 이자가 얼마인지 그것을 신고하라 이 말이에요. 신고하라. 법원에 신고해라. 그러면 내가 너한테 뭐를 해줄게? 우선 변제, 배당을 해줄게. 근데 채권 신고하지 않죠? 채권 신고를 하지 않으면 배당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중요해. 채권 신고를 하지 않으면 배당받을 수 없고, 그 다음에 가등담보는 경매가 되죠. 경매되면 부동산 매각위에서 무조건 가등담보는 뭐를 한다? 소멸해. 말소 기준 권리. 말소 기준 권리. 무조건 소멸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매에서는 이것만 딱 보면 되는 거예요. 그 외에는 다 뭐다? 귀속청산을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까지를 우리는 뭐란다? 가등기 담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요 잠깐 쉬었다가요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